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10월 3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는 시간인데요. 내일부터 다시 시장하고 또 열심히 싸워야 되겠습니다만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증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시장이 조정 중이니까 뭐 개인적으로 저는 추석 직후까지 시장이 하락을 보이다가 그 후에 상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거 잠깐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짤막하게 우리 쉬는 동안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27일 그 개장 부분이 28일 아침 이제 올린 자료죠. 국제유가가 공급 감소 영향으로 급등을 합니다. 일단 이거부터 결과부터 보고 가죠. 유럽 빠졌고요. 다우 지수가 소폭 내리고 이제 스몰캡하고 기술주들은 조금 오르고 그다음에 이 밑에 내려가 보면 10년만기 국제 수익률이 뭐 올라오고요. 이게 지금 달러하고 동시 강세입니다. 근데 유가는 이렇게 이제 올라와 가지고 뒤에 이제 상투적으로 빠집니다만은 공급 감소 영향으로 이날은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유가 올라간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러면 연준의 긴축 강화, 그 고금리 유지, 혹은 한 번 정도 11월에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내년에 2분기 지나가면서 금리 인하할 걸로 보는데 그게 좀 더 유지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불안 심리. 예, 그 국제 심리가 그래서 올라갑니다. 유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7일 밤 미국의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술주들은 여기 보시면 구글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건 좀 올랐고요. 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장마치고 엔비디 아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그 발표 전에는 나름 좀 괜찮을 것으로 예측하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실제로는 마감 직후에 당시 기준입니다. 예, 4% 정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보니까 4분기 영업이익이 뭐 적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뭐 아주 등락이 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9일 아침에 맞이한 미국 28일장은 이제 여기 보시면 국제유가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큰 음봉을 하나 꽂아놨죠. 국제유가 하락합니다. 그러면서 국제금리가 올라가다가 위에 영망치를 달죠. 그러니까 증권시장은 올라가죠. 그래서 28일 미국 현지장은 올라갑니다. 나스닥 기술주를 필두로 그다음 유럽도 올랐고요. 그날 낮에 일본은 이제 요즘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시면 다우지수가 양봉 하나 들고 빠지고 또 양봉 하나 넣고 S&P 500이 요렇게 나오고요. 약간 도지 양봉 비슷하게 단계보다 그다음에 반도체 지수가 1.77%나 올라갑니다. 약간 요런 희망적인 요런 모습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뭐 올라가는 것 많죠. 대기술적 원자재부터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자, 이게 이제 28일 미국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 29일 날 미국 증시는 또 다시 하락을 합니다. 나스닥은 좀 방어가 되는데 다우지수가 빠지고 유럽은 올랐고 그 주말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 조금 들어오고요. 그 달러가 약간 약세로 보겠습니다. 자, 유가 살짝 내려오죠. 달러 내려오고요. 달러가 소폭 주춤하고 미국 주식률도 살짝 주춤하고요. 이게 이제 묶어져서 돌아갑니다. 국제유가 하락,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 달러 약세, 국제 수익률 하락, 증거시장은 상승, 기술 중심 상승. 그다음에 VIX 공포지수도 전고점을 넘었다가 이날 조금 모르겠는데 조금 내려온다든지. 그래서 주말 미국장은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일치입니다. 당일치. 통신서비스 기술주, 예, 부동산 이런 거 올랐고요. 에너지하고 이쪽이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종목들 보시면 뭐 구글, 메타 이쪽은 조금 약하지만 아마존, 테슬라, 애플이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으로 좀 괜찮고요. 에너지가 좀 안 좋고요. 유가가 이제 연속해서 빠지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원에서 임시 예산안은 이 당시는 가결 실패합니다. 가결에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그러면서 빠집니다. 예, 빠집니다. 이게 보시면 장중에 이렇게 쭉 좀 이렇게 밀려버리는데 그 앞날까지는 올랐다가 가만히 있어보라. 제가 주말 좀 전에 주말장을 줬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주말장이 이제 미국은 빠집니다. 예, 유럽이 괜찮았고요. 이게 이때 그러니까 말일자로 미국은 이제 뭐 정부 셧다운 가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이 주요 하나의 이슈였죠. 근데 그게 이제 임시가격 예산안 가결이 일단 여기서는 실패를 합니다. 네, 실패를 하면서 이제 빠집니다.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홍콩이 요 앞날 급등한 2.7%나 급등하고 오늘 장중에 3% 이상 빠졌던가 그랬는데 골드만삭스가 홍콩 주식시장에 인지세 인하 가능성 이게 이제 일종의 정치 부양책입니다. 그러니까 요 당시 있었던 이슈들을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그 주말까지 해서 보면 다우지수 올라가다가 또 양봉 하나 넣고 바로 빼버리고요. 그래도 나스닥은 0.14% 올라가지고 3일 연속 이렇게 살짝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도 조금 더 올라갔고요. 유럽도 보면 조금 반등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계속 약세이고요. 이게 이제 주말까지입니다. 주말까지고, 잠깐 주봉하고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예, 이념우리 국제수익률이 장중에 뭐 5%까지도 올라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주봉을 보면, 예, 지난번 이 상투가 이제 뭐, 이 보면은 41에 42가 좌우 대등수치 일수가 하루 차이로 딱 대등수치 상투 지난번에 제가 이거 분석해 드렸죠. 그죠? 그 다음 주봉도 이제 42 기본수치, 후행스핀 여기 오면서 26 기본수치, 그러고 지금 조정인데,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양파 있는 게 11주 조정이고요. 이번 주는 작년 이제 10월 10일이 바닥입니다. 우리는 9일 바닥이지만. 그래서 주봉이 52 일목 기본수치에 와 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 약세 보이더라도 조정 끝납니다. 다음 주 올라갑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단기바닥 이번 주에 나옵니다. 지금 오늘 밤 미국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그 달러가 장중에 달러 인덱스가 107달러까지 올라가고 이러면서 아시아 시장 오늘 박살났습니다. 예, 박살났는데 오늘 밤 미국이 아주 강력하게 나오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 우리도 약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이번 주에 봐야 뭐 내일 문 열면 이제 수목금이고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다음 주도 한글날 해가지고 화요일날 개장하는데 이 곱이 지나가면서 다음 주는 양봉 나옵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나머지는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이건 주말까지의 미 증시 주봉입니다. 나스닥 보시면 기준선 살짝 건져와 있고 요 전체 상승의 3분의 1 지점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S&P 500도 보면 하나, 둘, 셋, 요 전체 상승의 3분의 1 지점까지 와 있고요. 다우 지수는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 무너졌는데 여기 62평이고 요 기준선 지나가던 자리 부근 약간 요런. 그래서 반등을 하자고 들면 가격적으로 반등하기 좋은 가격대에 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봉도 지금 52 기본수치고 요 주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을 채웠으니까 요거는 이제 무시무시한 그림입니다. 뭐냐면 팬데믹으로부터 지금 이제 8월 상투가 일목에 42 기본수치예요. 이거 골머리 떳떳합니다. 내려올 때 10개월 이렇게 한 11개월 좌우 대등수치도 있고요. 이거야 뭐 주봉이 주봉과 일봉이 좌우 대등이 그 S&P 500하고는 완벽했으니까 이거 무시무시한 그림입니다. 제가 무시무시하다고 하는 이유는 잘못하면 이래가지고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길게 조정받을 수도 있는. 그런데 저는 우선 그렇게 안 봅니다. 4분기에 반등을 줬다가 그 뒤에는 무슨 파동이 온다고 보는데
예, 이게 제대로 못 돌려내면 이렇게 죽습니다. 이렇게 이 42 기본수치가 와서 때려버립니다. 예, 여기서 한 파동 더 주느냐? 예? 예, 1, 2, 3, 4, 5로 한 파동 더 주느냐? ABC로 끝나고 죽느냐? 예, 이건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거 나머지 이제 각종 지표들, 예, 연전의 태도,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경제 지표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10월로 들어섰으니까 3분기 실적 발표, 실적 시즌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 3분기 실적과 그다음에 다음 분기 예상치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좌지우지하겠죠. 음, 그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오늘 이제 새벽에 만난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입니다. 예,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 예, 이뭐 달러 강세입니다. 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달러가 잠시 시드니 신고가로 가버리고요. 미국 지수율도 잠깐 시드니 영망치 달더니 그다음 이틀 쉬고 바로 또 고가 돌파를 해버립니다. 다행히 유가는 내려오는데 이게 지금 예,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증권 시장이 여기 보시면 예, 이제 등락이 조금 엇갈리는데 스몰캡 이쪽은 러셀 2000은 2.7%나 빠지고요. 그다음 덩치건 다우지수가 0.2 둘둘이 빠지고요. 그 나스닥이 이제 일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0.67%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스닥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살짝 뭐 그림이 좀 되고 있고요. 다우지수가 도지가 나오긴 하지만 전저점을 깨버렸고요. 반도체 지수도 조금 낮습니다. 근데 유럽이 대음봉 때려버리고 복잡하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일, 예, 전일 미정시는 주초, 예, 월요일에 유틸리티 에너지, 예, 부동산, 뭐 원자재 이쪽으로 박살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통신 서비스 기술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얘네들이죠. 통신 서비스 여기 있죠. 예, 구글이나 메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쪽은 기술주들, 예, 반도체,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엔비디아, 애플 이쪽은 올랐고요. 이 보면 유틸리티하고 이쪽이 뭐, 예, 빨간 게 빠진 거죠.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종목들이 참 대형주들이 등락이 좀 각각 달라요. 뭐 일단 금융주 JP모건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엑스모빌 같은 요 예, 에너지 정류 이쪽으로 빠지고요. 근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계속 올라옵니다. 예, 계속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AMD사 이건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보면 나름 그래도 조금 예, 괜찮은 편입니다. 반등하다 흔들리긴 했지만 오늘 밤에 될지는 몰라도 예, 실적 발표 나오고 난 뒤에 추가 하락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살아나고요. 구글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메타도 크게 오르지 못해도 그림이 예, 완만하게 돌아가고요. 아마존도 좀 올라오고요. 애플도 3일째 어쨌든 상승으로 나왔고요. 넷플릭스가 그동안 오래 빠졌다가 지금 조금 바닥 다지는데 아직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 빅테크들 그리고 반도체 이쪽은 보면 그림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저렇게 올라와 있죠. 근데 이제 다우 지수 구성하는 것들 금융이나 이쪽이 지금 안 좋고요. 그다음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제 간밤입니다. 지난밤입니다. 예, 예. 유가는 3일째 빠졌죠. 근데 이제 이 달러 인덱스하고 미국 지수율이 문제인데 이걸 제가 한번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나온 김에 나스닥 일봉 보시면 예, 바닥에서 양음양으로 가는데 아직은 전환선에 막혀 있고요. 예, 막 역별입니다. 음날이 떨어져 있고 여기서는 강하게 쳐올리지 못하면은 우하방으로 그냥 쳐져버릴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고점에서 보면 50일이 바닥이 됐고요. 50일 변화율이 반등 고점처럼 살짝 되는데 요 아직 애매합니다. 그다음에 17 기본수지 다음날 18일에 도지 내고 양봉해서 이건 또 좀 괜찮고요. 그 일수가 여러 개 오는데 앞에 파동이 많으니까 좀 애매합니다. 그림으로는 단기 바닥이 만들어진 듯 하면서 만들어진 듯 하면서 지금 이런데 자 그다음에 주봉은 말씀드렸듯이 예, 작년 10월이 바닥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이제 10월 첫 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50입니다. 365일을 나누기 7로 하면 52 하고 딱 하루가 남죠. 예. 그래서 52면 기본수치, 뭐 1년 지났다는 이야기고,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전체 상승의 3분의 1 조정받았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을 지지하려고 하고, 요 직전 고점 부근, 요런 정도의 기술적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N자로 누르고 약간 여기서 이 뒤에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나. 그 다음에 52주는 신저가로 와도 그 다음 달에 돌아갈 여지가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CNN의 공포와 탐욕 지수는 이제 공포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러면 익스트림까지 가면 완전 뭐 극도의 공포고요. 이 정도 오면 되게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그 전에 이제 뭐 완전 뭐 희열에 차가지고 완전 치우쳤다가 거기서 상투 나오잖아요.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건 10년물하고 2년물, 10년물과 3월간의 미국채 수익률 비교인데 이거 역조 현상이 오래 가는데 최근에 이제 좀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뭐 지금 보시면 뭐 85년부터는 뭐 40여 년 이래 이렇게까지 역조로 간 적이 없죠. 그다음에 이 역조가 나오면 그 뒤에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사실이고. 근데 미경제 여기 위에 보면 아까 애틀랜타 연은이 발표하는 GDP 나와 보면 4분기 GDP 성장률이 4.9% 정도. 이거 조금 이제 6 근처까지 가다가 주춤인데 이건 또 아주 좋은 걸로 나오고요. 지표들은 이제 엇갈립니다. 기준을 뭘로 삼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 현재로서는 부담을 가지고 가죠. 고금리가 뭐 이어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제 침체로 오느냐 연착륙이 되느냐 경착륙이 되느냐 뭐 그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죠. 그 다음에 유가는 이번에 보면은 96.44달러 가격에는 조금 못 미치고요. 일수는 채우고 지금 3일째 조정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케다가 말하는 흑산병 그래가지고 이제 상투 썼으니까 조정으로 가겠다고 할 수도 조금 있고요. 할 수도 있고요. 가격은 조금 미달이지만 시간이 있다고 보여드릴게요. 이 N자형으로 채워놔서 약간 반등을 해도 조금 추가 조정으로 좀 가능성이 기술적으로는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거 뭐 날아갑니다. 99에서 107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걸 상승 N자로 계산하면 N 가격 목표치가 108입니다. 108이니까 거의 근접했고요. 요런 건 이제 갭 상승해서 도진했다가 오늘 예를 들어서 갭 하락하면 이게 이제 저녁 석별형이 되죠. 그 다음에 아일랜드 갭이 돼가지고 상투치기 딱 좋은데 이 역시도 가격은 조금 미달이고요. 근접했고요. 일수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 10년물 미국제 수익률입니다. 이 국제 수익률도 보면은 이 N 파동 46.87은 거의 달성을 했고요. 요 네배치, 요 첫 파동, 제일 바닥 47.97에는 조금 모자란데 거의 뭐 달성이라고 봐도 되는. 가격적으로 조금 달성한 모양인데 뭐 추세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것도 시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전체를 눌렀던 폭을 그대로 올리면 110달러까지도 나와요. 요거 이 값하면 109달러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설령 고점 찍고 좀 누르더라도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시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에 가격은 보시고 시간도 잘못하면 이혈령 비혈령 되는데 우선 달러 인덱스 보시면 전부 지금 이제 한편 넣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올라올 때 28일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는 29일을 갔습니다. 거기서 지금 오늘 밤이 28일째예요. 그럼 이게 대등수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24니까 실제로는 양평력이 25거든요. 오늘 밤이 일목이 26 기본수치예요. 그러면 오늘 밤은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 이 저점에서 일목 26 기본수치 양평력기라며 여기 29일 대등수치가 오늘 밤에 와요. 그러면 오늘 밤에 더 올라가더라도 그 뒤에는 쉬었다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이제 다중고점 만들다가 빠지거나
하여튼 시간상으로는 의미 있는 자리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55 이건 뭐 대등수치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때 보면은 뭐 이 일수는 아니지만 여기까지는 65, 66 일목 기본수치고요. 이거 41, 42 기본수치가 바닥입니다. 근데 고가에서 여기까지는 이게 3, 4, 3, 3, 3이니까 이게 33 양편느끼 기본수치, 이게 실제로는 여기가 이제 35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목 33 기본수치에서 이거 바닥이 나왔습니다. 하락연자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달러 인덱스는 아까 보시면은 가격 목표치 살짝 미달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일수로는 오늘 밤이 상투 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제가 여기서 매매를 만약에 한다면 추세 매매로는 추세 이탈 없으면 그냥 가져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가격 시간 매듭이 와 있기 때문에 일봉 추세를 매매를 하지 않고 분봉이 한 30분이나 15분 가지고 뭐 이상하면 바로 잘라버리는, 우리가 여기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밤에는 만약에 올라와도 때려요. 올라오면 올라와줘서 고맙다고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신규 매도 선물해서 숏 지르고요. 옵션에서 풋사고 하는 건 이제 별개로 두고, 우선 가지고 온 포지션이 있다면 여기서는 끊고 가고요. 용기 있으면 분할해 가지고 조금 미리 한번, 그렇죠, 진입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보다는 우선 잘라내는 정도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어? 이거 10년물 이제 국제 수익률입니다. 국제 수익률도 지금 올라오고 있죠. 유가는 올라가다 꺾였는데 유가 올라갈 때 인플레이션 우려 이래가지고 국제 수익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건 이제 또 이렇게 보면 오늘 밤이 지금 30이라고 돼 있죠. 33일 채웠어요. 양편 넣기를 하면 이게 24니까 25봉이고요. 이게 지난밤이 33 기본수치를 채웠습니다. 33을.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봉이 몇 개냐 하면 보면 32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양편 넣기 33 기본수치 바닥. 직전 고점에서 지난밤이 33 기본수치. 만약에 오늘 음봉이 뜨면 두들겨 패버려야 됩니다. 그 외에 보면 이거 25, 26 기본수치, 24, 25 약 기본수치 영역이고요. 그 외에는 대등수치는 뭐 47이 오거나 이런 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줄을 안 꺼봤습니다. 아무튼 지금 26, 33이 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듯이 미국 지수익률과 달러 인덱스는 오늘 밤 내일 사이에 시간론상으로는 고비가 옵니다. 제가 전에 미국 지수익률이 시장에 큰 위협이 됐을 때 분석해드리고 유가 분석해드리고 했는데 거의 뭐 하루 정도 오차나거나 아니면 거의 거기서 상토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일수가 이렇게 걸리니 가격이나 일수로 봐서는 그냥 오늘 밤 내일 정도 사이에 뭔가 가시적인 변화가 좀 나올 가능성이 기술적으로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변화를 갖다 공개를 자꾸 하는 게 제가 여러분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이제 회원분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내일 문 열면 최고점에서 40일 변화일이 오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요거 한 33 변화일까지 갈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주말에 오죠. 일목이 33 기본수치가. 그럼 내일은 40일 기본수치가 오고요. 그 재수 좋으면 내일 퉁 떨어지다가 바닥 나올 수도 있고요. 끌고 가도 한 이번 주까지만 좀 약세 보이고 나면 이 다음 주는 기술적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거 지난번에 목표치 계산을 해드렸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저 어디 해놓은 게 있을 건데요. 미리 해놓은 걸 가져와 볼까요? 없네. 어디 갔을까? 파동 표치. 지금 당장 하면 되죠. 뭐. 네. 2668.1에 또 이래. 24,
2482.05에 반등 고점이 2611.0. 그러면 여러분 이 목표치를 보시면 지금 2445까지 떨어졌죠. 2424, 2353, 2353 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n이 424.84포인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리면 얘는 좀 큽니다. V값이 2353.10이 나와요. 그냥 캡처를 하나 떠나야 되겠습니다. 네. 종합주가 지수를 파동으로 이렇게 잡으면 네. 2424 V값이 2353. V값은 올라간 만큼 밑으로 빼는 거고요. N값은 이거 빠진 만큼 이렇게 빼버렸을 때 현재로서는 이런 목표치가 보입니다. 보이고 일수는 내일이 42일, 주말이 33일입니다. 일반적으로 40일 기본 수준은 상당히 좀 영향력이 큰 편입니다. 약간 오버슈팅 한다 그래도 뭐 43. 결국 이번 주 후반으로 가면서 더 빠지면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거 76은 뭐 지나가는데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 미증시에 재미있는 숫자가 하나가 있는데 이런 걸 자꾸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요. 이런 거 돈 받고 알려드려야 되는데 농담입니다. 이건 아직 일수가 조금 있긴 한데요. 뭐냐 하면 S&P 500으로 볼게요. 이 나스닥하고는 고점이 달라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2022년 작년 1월 상투까지 팬데믹 바닥에서부터 미국 S&P 500은 94주가 흘렀어요. 이 94주랑 가볼게요. 그냥 지금이 92주예요. 94주는 2주 남았죠. 그죠? 이렇게 가보면 이거는 이제 당장이 52주고요. 그 다음에 42목 기본수지 아닙니까? 그리고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게 좌우가 일수가 주봉은 41에 42죠. 일수가 똑같잖아요. 그 다음 이제 이런 것도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게 참 94주지. 그 다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99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흘러가면서 만약에 지금 바로 상승이 나와가지고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지면 94까지는 거의 사준화 돼 버리잖아요. 그럼 오히려 반등 고점이 돼 버려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고 뭐 그때까지 어리버리하거나 이러면 바닥을 찍고 돌아가는. 일봉으로는 일수가 세 보면 여러분 정확히 나올 겁니다. 주봉으로는 지금 2주 남았습니다. 2주. 그러니까 이렇게 큰 파동에서 대등 수치는 여러분 다음에라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안 맞더라도. 이건 확률 게임이니까 큰 파동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이게 이제 선명하게 고점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74주가 빠졌잖아요. 그럼 이게 1목에 76 기본수치 영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맞든 안 맞든 이렇게 가봅니다. 그럼 여기가 75거든요. 이게 반등상투 되잖아요. 미리 올라왔죠. 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현재 조정 중이었잖아요. 근데 미리 그러니까 시간마디를 두고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이러면 이게 11주고요. 이게 15주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당시 이게 조정 중이었단 말입니다. 이제 60일에서부터 조정을 받고 있네요. 이 조정 중인데 여기 변화마디가 와요. 좌우 대등 수치가 와. 그게 8월 첫째 주라는 걸 내가 알아요. 아는데 지금 현재는 조정 중이잖아요. 그죠? 이 조정 중일 때 그게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1, 2, 3, 4, 5, 8을 빠졌다가 칩시다. 이렇게 최저점으로 오면 이게 바닥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현재는 조정 중이니까. 그런데 저점이 미리 나오고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반등상도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 74주, 75주가 이제 예, 물론 상투인데 한 주 차이 나는데 요거 이해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그 우리는 요 앞 금요일입니까 목요일 날 바닥이 됐어. 미국하고 팬데믹 당시 바닥이 한 주 차이가 나요. 우리 바닥에서 따지면 미국은 이 반등 상도가 76주가 되기도 하고 일본 기본 수치.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큰 파동에서 깔끔하게 떨어진 큰 파동이 하나 있으면 이건 이 다음에 똑같이 갖다 놓고 거울처럼 예, 반사가 되는지 예, 한번 볼만합니다. 그 눈이 이런 거면 뭐 고점이 좀 다중상투죠, 그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죠? 그러면 예, 출발 지점에서 보고 그다음에 저점도 여러 개 나오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깔끔하게 그냥 한 점 상투, 한 점 바닥 이렇게 나오는 게 계산하기가 좋고요. 또 요거 하나 보여드려요. 2주 뒤에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52주가 와 있고 2주 뒤에는 94 대등 수치가 온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예, 일봉 단위 단기 매매도 하면서 실제 94주가 왔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그냥 우리가 양봉이 뜬다고 했으니까 만약 미국이 그렇게 된다면 주봉 하나 차이로 바닥이 나와도 되죠, 뭐. 그죠?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의 바닥이 나오거나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살살살 다지다 본격 출발이 여기서부터 나오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변화일이 반드시 최저점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이 저점은 나왔는데 출발을 못하고 있다가 그 변곡점 와가지고 막 화들짝 날아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4 이 대등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2주 남은 기간 동안에 여기서 별 힘을 못 쓰면 이 지나가면서 올라갈 수 있고요. 빠지면 여기가 바닥이 되고요. 만약 여기서부터 이렇게 양편 넘게 사주를 올려버리면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이 뭐 나쁜 소식도 많이 오고 유가도 얼마를 간다느니 예, 달러 인덱스도 얼마를 간다느니 뭐 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연준 위원들 발언들이 보면 다 매파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도 파월 의장 발언이 또 여러분 있습니다. 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이 어, 발언이 있고요. 그다음에 패트릭 하크 필라델피아 연안 총재, 로레타 메스터, 라피엘 보스덱입니까? 메리 데일리 뭐 줄줄이 그냥 한 말씀씩 합니다. 월, 화, 목 연이어서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난주부터 연휴 사이에는 다 매파적 발언이었습니다. 그게 시장을 좀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또 22 총재, 예, 라가르드 총재도 발언을 합니다. 라가르드가 맞죠. 그다음에 지금은 주초니까 이제 이번 주말에 예, 미국은 또 고용지표 나오죠. 고용지표. 지금 유럽이 지금 현재 여러분 제가 녹화 뜨는 현재 7시 46분 저녁 7시 46분 지나가는데 유럽이 좀 약합니다. 약하고 나스닥 선물은 예, 0.1 정도 살짝 빠져 있고요. 예, 이런 상태로 흘러갑니다. 아무튼 뭐 정리를 하자면 연휴 사이에 그 달러 인덱스가 너무 올라가거나 미국 지수율이 치솟거나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분위기가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좀 괜찮은데 나머지는 조금 무겁고요. 다우 지수는 신저가 나왔고요. 특히나 오늘 일본하고 홍콩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 잠깐 보고 갈게요. 보시면 일본이 1.83%나 빠졌고요. 많이 빠졌습니다. 홍콩이 3%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예. 급락했습니다. 이게 달러 인덱스 하여튼 강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추석 전부터
반등하면 매도를 하고, 근데 제대로 된 반등이 없었죠. 매도를 하고 지수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목별로는 조금 다른데 아무래도 시장이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매도를 하고 저는 추석 뒤에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그러고 난 뒤에 올라간다는 쪽으로 말씀드리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갖고 우리 일수로는 내일 42일이 오고 주말에 30장 기본수지 옵니다. 그 제가 현분들한테는 유로 현분들한테는 이제 26변화일에서 제대로 못 갔기 때문에 이러면 한 33변화일까지는 약세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미 언지를 드려놨습니다. 그러면 추석 뒤가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시장에서 확인을 해봐야죠. 지표도 확인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지금 특히나 외국인들이 어디 갔습니까? 현물 매도를 잠깐 가자 그렇게 저 마무리하려는 참인데 이게 물론 이제 철강하고 저 뭡니까 2차전지 관련주 매도가 많긴 해요. 많긴 한데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이 현물입니다. 현물 보시면은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예, 왜 이리 안 됩니까?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상당수는 예, 업종별로 잠깐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전기전자는 보시면 외국인들이 좀 샀다 팔았다 합니다. 그것 맞죠? 근데 여기서 철강으로 가보면 여기 철강이 매도가 좀 많습니다. 여기 이제 뭐 포스코 그룹하고 이런 게 좀 들어있고요. 화학 볼게요. 화학도 뭐 외국인들이 이거 지금 유가증권 시장 거래소입니다. 보면 여기 연속 뭐 매도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영향이 큰데 어쨌거나 외국인들이 지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물은 보면 이 역시도 지금 대량 매도 누적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 수급이 돌아와야 됩니다. 어, 수급도 확인해야 되고 지표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 차트상으로도 유의미한 변화가 오는지 봐야 되고요. 그다음 시장의 업종 대표주들 특히나 시총상의 2차전지 반도체들이 안정이 되고 돌아가는지 자동차까지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 주 이벤트나 지표들 이런 것들은 지금 하면 뭐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분석 중심으로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